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제4의 물질 앞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번째 물질 플라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해 보면 고체일 때, 얼음 상태일 때는 굉장히 예쁘게 패턴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가 되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약간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체가 되면 완전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분자가 돼서 수증기가 되면. 근데 이게 플라즈마화가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성이에요. 전체는 중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만 떼놓고 보면 마이너스 특성을 갖게 되고, 이쪽 부분만 떼놓고 보면 플러스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와 부분이 다른 극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플라즈마인 겁니다. 당연하게도 고체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플라즈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플라즈마는 발생 메커니즘 중에 글로우 디스차지드 플라즈마, 글로우 방전 플라즈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우리 열 에너지를 많이 주죠. 열 에너지. 하지만 플라즈마를 만들 때는 열 에너지가 아니라 전압을 가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떤 전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DC 플라즈마냐, AC 플라즈마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직류냐, 교류냐. 자, 발생 메커니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알파 프로세스라고 써놨고, 두 번째 감마 프로세스라고 써놨는데, 알파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일렉트론이 전위차에 의해서 발생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가속된 일렉트론이 가만히 있던 아르곤 분자를 때립니다. 아르곤으로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자, 아르곤을 때려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르곤은 일렉트론이 갑자기 잘 서 있던 아르곤을 때려버립니다. 플러스로 표시를 해볼까요? 가만히 있던 아르곤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일렉트론이 일단 그냥 튕겨 나갔고, 그리고 이 원래 있던 아르곤도 아르곤 이온과 일렉트론으로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딱 때렸더니 모자가 튕겨 나간 거예요. 그것처럼 일렉트론이 만들어졌죠. 그럼 아르곤 이온, 만들어진 아르곤 이온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고, 만들어진 일렉트론은 다시 플러스 쪽으로 가속을 하게 돼서 지나가면서 아르곤을 또 때려요. 알파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거죠. 자, 감마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감마 프로세스는 아르곤 이온이 가속해서 기판을 때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기판을 때려요. 마이너스 기판을 때리면 기판에 있던 일렉트론이 튕겨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감마 프로세스예요. 이런 알파 프로세스와 감마 프로세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플라즈마인 겁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를 보면은 극판, 기판 가까운 쪽에 쉬스라고 해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아르곤 이온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느려요. 일렉트론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판 근처를 보면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스.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라고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 여기 복잡한 이론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어두운 부분, 다크 리전이 생긴다. 중간에 글로우,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밝게 빛나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전극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 안에서 발생하는 충돌, 방금 말씀드린 알파 프로세스, 감마 프로세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온화 충돌. 이게 바로 알파 프로세스죠. 알파 프로세스. 일렉트론이 아르곤이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르곤 이온이랑 두 개의 일렉트론, 원래 있던 일렉트론과 아르곤이 가지고 있던 이온 하나, 그렇게 해서 감마 프로세스가 형성이 됐고, 다음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일렉트론이 아르곤을 때렸어요. 아르곤을 때렸는데 아르곤이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일렉트론을 놓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포톤이라고 되어 있죠. 포톤. 자, 이건 뭐냐면 아르곤 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르곤 원자, 보어의 원자 모델로 보자면 아르곤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껍질이 있을 겁니다. 자, 일렉트론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위로 뛰어 올라간 겁니다. 한 단계 높은 에너지 준위로. 아예 밖으로 뛰쳐나갔으면 알파 프로세스인 건데, 밖으로 뛰쳐나가진 못하고 그냥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빛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포톤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글로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플라즈마가. 이게 바로 익사이테이션 충돌입니다. 다음 탄성 충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인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일렉트론이랑 아르곤이 부딪혔어요. 일렉트론이랑 아르곤이 딱 부딪혔는데 그냥 그대로 퉁 튕겨 나간 겁니다. 마치 우리 당구 칠 때 당구공이 두 개 부딪혀서 퉁 튕겨 나가는 것처럼.
아르곤과 일렉트론이 부딪힐 수 있고 아르곤과 아르곤 이온이 부딪힐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전하전입니다. 전하전을 보면 아르곤과 아르곤 이온이 부딪혔는데 아르곤은 아르곤 이온이 되고 아르곤 이온은 아르곤이 된 겁니다. 탄성 충돌과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하지만 탄성 충돌과 다른 건 탄성 충돌에서는 아르곤은 그대로 아르곤으로 남아있고 아르곤 이온은 아르곤 이온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래쪽과 다르죠? 일렉트론을 뺏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일렉트론을 뺏겼다. 그래서 전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극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즈마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파센 곡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센 곡선. 곡선은 플라즈마 발생 전압과 전극 간격 그리고 기체 압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특성, 공정에서 압력이라든지 공정에서 가할 수 있는 전압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전극 간의 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파센 곡선은 당연하게도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체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플라즈마는 지금 V 그리고 P와 D 기체 압력과 전극 사이의 거리를 X축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압력이 PD, 기체 압력 그리고 전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다면 어느 정도 볼테이지가 높아야만 플라즈마가 잘 발생을 해요. 플라즈마가. 자, 왜냐면 압력이 지금 굉장히 낮죠. 압력이 굉장히 낮다는 건 분자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일렉트론이 쭉 가속을 쭉 하는데 엄청 가속했는데 그냥 슝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머니까 잘 못 만나요. 그래서 한 번 딱 만났을 때 확실하게 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전압이 높아야 돼요. 근데 압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필요한 전압이 낮아지죠. 필요한 전압이 낮아진다는 건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데 같이 따라서 전압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자주 부딪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전압이 높아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너무 촘촘해진 거예요. 점점 너무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충분히 가속해서 때려야 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충분히 가속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퉁퉁퉁퉁 부딪히고만 다니는 거예요. 탄성 충돌만 일어나고 계속 포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파 프로세스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생 곡선이에요. 그래서 파생 곡선은 전압과 기체 압력, 그리고 전극 사이의 거리 사이의 관계인데 대표적으로는 전압과 기체 압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파생 곡선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DC 글로우 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DC 글로우 차지 한마디로 직류입니다. 직류. 두 전극 사이의 기체 주입 후 낮은 압력에서 직류 전압을 이용을 합니다. DC 전극이니까 두 전극 DC 연료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될 거고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쭉 빠르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알파 프로세스, 감마 프로세스가 계속 일어나면서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겠죠. 플라즈마가. 자, 이게 DC 글로우 차지예요. 자, 그런데 AC 디스차지는 RF 플라즈마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놓긴 했지만 교류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것도 당연하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한마디로 이러한 형태의 파장을 계속 이뤄 나간다는 거죠. 이런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전극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는데 반주기 전압이 방전 개시 전압보다 커야 플라즈마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주기인데 반주기 전압, 반주기 전압이 방전 개시 전압보다 커야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일 때는 이 반주기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마치 직류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방전을 시킬 수 있는 V, 파생 곡선에 따른 V가 만족이 되어야만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AC 디스차지, RF 플라즈마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겁니다. 반주기 전압보다 방전 개시 전압이 커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AC 디스차지의 특징 및 장점, 특징은 전기장의 변화 시간이 이온이 전극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보다 짧으면 이온은 한쪽 전극역에서만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이온 및 전자 손실이 감소가 되고 동일 전력으로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극이 이렇게 있을 때 전기장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근데 아르곤은 얘는 무거워요. 그럼 느려요. 무거우니까 느립니다. 일렉트론은 빨라요.
자, 아르곤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느리게 변화한다면 아르곤 이온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계속 쿵쿵쿵 부딪히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일렉트론이랑 만나서 그냥 아르곤 분자가 원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아르곤이 좀 가려고 했더니 다시 돌아가야 되고 가려고 했더니 돌아가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온 및 전자 손실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력으로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AC 디스차지의 특징이에요. 장점으로는 부도체 전극 사용도 가능하고 DC보다 낮은 압력에서 플라즈마 유지도 가능하고 이온화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 제가 애칭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플라즈마에 대한 내용도 플라즈마의 정의부터 제4의 물질이다. 보통은 이제 뭐 전압을 가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런 특징, 부분적으로는 극성을 띈다는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DC 플라즈마, AC 플라즈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거 파생곡선, 파생곡선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포함해 주신다면 충분히 플라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